이런 건 도연이만 하는 거 아니에요? 어? 뭐야? 이제 봤더니 가은이하고 도연이하고 코드가 맞는데요? 어? 진짜 이상한 사람들. 자, 봅시다. 자, 그 다음 어디에 있냐면 또 여러분 학교 선생님 프린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요거 한번 봅시다. 자,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에 뭐를 집어넣을 수 있냐면 BR2를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보이세요? 네.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1. 반응계요. 역시나 이제 항상 예로 드는 요 이중결합. 요거에 BR2. 자, 그리고 이 브로마이드는 상온에서 상태가 액체입니다. 액체. 자, 그리고 여기서 CH2Cl2. 자, 그러면 그 다음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요렇게 여기서 이렇게 됩니다. 혹은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최종적인 결과 되겠습니다. 됐죠? 학교 선생님 프린트에도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 잘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찍히는 거 맞지? 됐죠? 자, 빨리 쓰세요. 다 썼어요? 유자 썼어요? 자, 간다. 자, 역시나 내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반응 미케니즘보다는 뭐를 무조건 외워야 된다고요? 반응 계율을 철저하게 외워야 해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나타나는 반드시 외워야 할 것은 뭐냐면 바로 이때 여기에 있는 요 브로마이드, 요 두 개의 관계예요. 요 두 개의 기하학적 관계가 우선 첫 번째 비시널 다이브로마이드예요. 자, 단어 공부하면 자, 다이는 무슨 뜻이에요? 다이? 두 개. 브로마이드는 뭐가 결합했을 때 쓰는 말이에요? 브롬이 결합했을 때 쓰는 말이 브로마이드거든요. 그럼 이건 알 거고. 그러면 다이브로마이드란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브로마이드가 두 개 붙었다. 뭐 이런 뜻일 거고요. 알겠죠? 근데 여기 이제 비시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비시널. 자, 요거는 그 미국에서 여기 뭐 영어권에서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이에요. 그게 어떤 뜻이냐면 영화사전에도 나오는 말인데 인접이라는 뜻이에요. 인접. 무슨 말이겠죠? 인접. 그래서 두 탄소가 붙어있는 탄소죠. 붙어있는 두 탄소에 브로마이드가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붙어있을 때 쓰는 말이 비스널 다이브로마이드예요. 알겠죠? 되십니까? 네. 됐죠?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요 두 브로마이드. 자, 요 두 브로마이드는 어떻게 되느냐? 역시나 이 상황인데 여기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 바로 엔타이 관계입니다. 자, 엔타이 관계라는 말의 뜻은 바로 업, 다운이란 뜻이에요.
업다운. 자, 뭔 말이냐면 요 브로마이드는 어느 방향으로 그려놨어요? 위로 그려놨죠. 위쪽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브로마이드는 아래로. 여러분 이 굵게 표시한 거하고 점선으로 표시한 거하고 의미 알죠? 자, 실선으로 표시한 건 뭐예요? 실선으로 표시한 건 실선으로 표시한 건 진짜 이 칠판 평면에 있는 거고요. 굵게 표현한 건 위로 튀어나와 있는 거고 점으로 표현한 건 아래로 들어간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하나는 위로 들어가 있고 하나는 아래로 들어가 있을 때 그때 사용하는 그 기하학적 표현을 엔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중결합에 BR2를 반응을 시킬 때 최종적인 결과가 어떻게 된다? 엔타이 관계의 비스널 다이브로마이드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도 엔타이 관계인 거 맞죠? 이것도 엔타이 관계잖아요. 업이고 다운이고. 이것도 비스널 다이브로마이드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도 인접하고 있는 브로마이드 두 개이니까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기하학적 특징을 갖는 화합물들이 만들어지는데 놀랍게도 이 둘의 관계는 거울상 이성물체입니다. 얘를 거울에 대면 이게 만들어집니다. 역으로 얘를 거울에 대도 얘가 만들어집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땐 거울상 이성물체 각각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5대 5로 만들어집니다. 됐죠? 혹시 이런 말도 기억나요? 카이럴 탄소다. 뭐 이런 말도 옛날에 배우고 했었는데 기억나요? 근데 이번 시험엔 낸대요, 카이럴 탄소? 수업은 안 했죠. 옛날에 아마 카이럴 탄소란 말도 배우긴 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또 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뭐 한 시간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서. 뭐 여하튼. 근데 내가 올려놨던 강의 다 있어요. 올려놨던 강의 있으니까 하여튼 보도록 하시고. 자, 그럼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케니즘 2. 첫 번째 1. 자, 첫 번째는 이게 되겠어요. BR2는 분자 간 충돌로 깨질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BR2하고요. BR2가 두 개가 섞이잖아요. 그럼 기가 막히게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BR 플러스와 BR3 마이너스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자, 물론 평형 화살표를 보면 아주 잘 된다는 얘기예요? 소량만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주 소량만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이러는지는 알 수는 없고 그냥 뭐 브로마이드의 묘한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반응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핵심인 중간체가 바로 사실 이 녀석입니다. 이 녀석. 그래서 저 녀석의 의미를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제 뭐라고 한다? 브로모니움 이온이라고 합니다. 요거의 특징. 그래서 얘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 브로모니움 이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니움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뭔 뜻이냐면 양이온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양. 그래서 브로마이드인데 보통 여러분 생각해봐요. BR 하면 할로젠이니까 보통 뭐라고 얘기해요? 이온가가. 보통 할로젠은 1-라고 하잖아요. 1-. 근데 얘는 지금 독특하게도 마이너스가 됐어요? 플러스가 됐어요? 플러스가 됐죠. 그때 부르는 이름이 니움. 알겠죠? 니움. 그래서 얘 이름은 브로모니움. 그럼 이게 어떤 특징을 갖느냐? 이런 특징을 갖습니다.
자, Br 이렇게 그리고요. 자, 원래 여러분 브로마이드는 최외각 전자가 몇 개임? 최외각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잖아요. 왜냐면 17조 원소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얘가 1 플러스가 됐다는 얘기는 전자 하나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겠어요? 전자 하나가 도망갔다는 얘기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전자 하나가 도망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브로마이드의 최외각 전자 지금 몇 개가 된 상태예요. 몇 개가 된 6개가 된 상태를 브로모늄 이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원래 할로젠은 최외각 전자가 1, 5, 6, 7개 7개에서 전자가 하나 없어졌으니까 플러스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아셨죠? 자, 이럴 때 여기 있는 이 브로마이드, 이 브로마이드의 경우 여기에 있는 비공호 전자 있죠? 비공호 전자. 전자가 있네. 플러스네. 보이시죠? 그럼 잘 봐. 플러스니까 기본적으로 전자가 부족해요? 전자가 풍부해요? 전자가 부족하죠? 플러스면 전자가 없는 거잖아요. 전자가 없는 화학종은 보통 뭐로 작동하죠? 바로 act as electrophile로 작동을 한다고요. 우리말 번역 친전자체. 알겠죠? 그런데 놀라웠게도 플러스면서 뭐를 가지고 있냐면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어요.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면 무슨 화학종으로 작동을 할 수 있죠?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으면 그 전자를 주는 친전자체, 그러니까 친액체로 작동을 할 수가 있다고요. 바로 뉴클레오파일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얼마나 서로 완전 반대의 속성이 한 몸 안에 있는 화학종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아주 독특한 화학종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화학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성격이 한 몸 안에 들어있는 이런 화학종을 유기화학에서 딱히 부르는 이름이 없어요. 딱히 부르는 이름이 없어서 그래서 나는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아수라 백작이라고 합니다. 정답. 그렇죠. 네. 아수라 백작이라고 그 일본 애니메이션 마징가 Z에 나오는 그 악역 캐릭터거든요. 악역 캐릭터인데 그 성격이 어떻게 되냐면 외계인이에요. 외계인이라 어떻게 되냐면 몸 절반이 한쪽은 남자고 한쪽은 여자예요. 이게 있잖아요. 뭐 이렇게 이게 뭐냐면 다중인격 그런 게 아니고요. 다중인격 그런 게 아니고 피지컬리 이쪽은 남자고 이쪽은 여자예요. 진짜로. 그래서 그 마징가 Z라는 애니메이션을 보면 아무 뜬금없이 그 아수라 백작의 샤워씬이 나오거든요. 예. 아수라 백작의 샤워씬 하면은 그거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아니 샤워는 옷 다 벗고 하죠. 그냥 반쪽은 남자고 반쪽은 예. 그래가지고 이게 예.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약간 실루엣 처리돼 있긴 하는데 그 샤워씬을 보면 진짜 한쪽은요 완전 남자 막 오빠 완전 오빠야 막 털 북슬북슬하고 막 근육질 막 근데 반대쪽은 완전 언니 막 이렇게 언니 막 샤라샤리 언니야 막 그래갖고 그렇겠죠? 예 그렇겠죠? 예. 아수라 백작 진짜 나오죠 아수라 백작 나오죠 검색하니까 안 나오는데. 아니 나옵니다 검색하면 나옵니다. 네. 아수라 백작 샤워씬. 예, 아수라 백작 샤워씬 하면 됩니다. 찾았어요. 나오죠. 예. 자, 어떤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전문적인 전문적인 그 전문 용어가 있으면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는데 전문 용어가 없어요. 없어서 나는 그냥 이런 캐릭터의 화학종을 아수라 백작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기서 지금 BR2에서 유도되는 브로모늄 양이온은 전형적인 아수라 백작 캐릭터다. 체리나 놀랐어요? 놀랐어요? 그러니까 외계인이라고 외계인이라고 해. 뭐 준우가 저 지금 궁금해가지고 지금 준우도 궁금하죠? 준우도 비슷한데
준우가 아수르백작이라고요? 보여줄까? 아 그래요? 그래요? 자 보자. 유주야 이제 그만 봐요. 뭘 그렇게 또 봐요 그래? 아유 유주 진짜. 자 갑니다. 일단 갑니다. 자 그래서 이게 브로모늄 양이온 이런 특질을 갖는다 기억하시고요. 알겠죠? 그다음 두 번째 여기에 있는 Br3 마이너스는 이 녀석은 또 이제 성격상 바로 만큼 또 해일이 됩니다. 자 어떻게 해일이 되냐면 Br3 마이너스 한 다음 다시 Br2와 브로마이드 마이너스 음이온으로 이렇게 나뉘게 되죠. 자 아까 얘기했죠. 브로마이드는 원래 최외각 전자 몇 개라고요? 7개, 할로젠 7개. 그런데 마이너스가 됐다는 얘기는 전자를 하나 또 어떻게 했다는 얘기겠어요? 하나 더 받아들였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이럴 때 얘는 최외각 전자가 몇 개임? 얘는 최외각 전자가 몇 개임? 8개가 돼야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브로모늄 양이온은 6개, 브로마이드 음이온은 8개. 알겠죠? 그래서 Br2라고 하는 화학종은 묘하게도 이런 성격들을 갖는다라는 걸 1차적으로 알아두세요. 됐죠? 됐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 지운다. 그 다음 지운다. 에이. 이. 자, 삼각꼬리 중간체가 나타납니다. 자, 어떻게 삼각꼬리 중간체가 나타난다는 얘기냐? 자, 그럼 이제 좀 빡빡하게 그려야 돼서. 자, 이 이름이 뭐라고요? 이 이름 뭐라고요? 브로모늄 양이온. 알겠죠? 브로모늄 양이온. 자, 여기에 이중결합 화학종이 있습니다. 이중결합 화학종. 자, 표시하지 않았다면 여기 이제 수소가 있는 거고요. 알겠죠? 지금 어떤 상황을 그린 거냐면 여기요. 여기도 표시하지 않은 수소가 있잖아요. 한쪽은 수소, 한쪽은 메틸. 알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선 플러스는 전자가 충분한 거예요? 전자가 부족한 거예요? 전자가 부족하단 말이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럼 전자가 부족하면 전자는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다? 충분한 쪽에서 부족한 쪽으로 이동한다고 했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 있는 이 파이 결합 전자가 우선 1차적으로 이 브로마이드한테 전자 제공을 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럼 봐봐. 여기에 있는 이중결합 전자가 잘 있어야 얘는 옥텟을 만족하고 안정하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런데 가지고 있던 전자 밀도 불균형 때문에 어이구 네가 전자가 없구나. 내 파이 결합 전자를 줄게. 하는 순간 이중결합이 열리고 이쪽 탄소는 옥텟을 만족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뭐가 돼요? 전자가 부족한 탄소 양연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필 여기에 뭐가 있어요? 하필 여기에 뭐가 있어요? 피공호 전자가 있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전자를 받으면서 동시에 전자를 제공해 줄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서 이 녀석이 이제 원래 오각고리 화학종이었으니까 이걸 감안해서 그리면 그 다음 상태가 뭐가 되느냐? 브로마이드의 약간 이쪽으로 볼까? 요런 화학종이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이세요? 보이죠? 그래서 지금 원래 이중결합을 이루고 있던 노란 전자는 요렇게 결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브로마이드가 가지고 있던 파란색 전자는 요렇게 탄소랑 화학 결합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나요?
그러면 이때 물을게요. 이 브로마이드 형식전화 얼마예요? 이 브로마이드 형식전화. 이 브로마이드 형식전화가 1 플러스라는 거 알겠죠? 1 플러스라는 거 알겠죠? 알겠죠? 왜냐면 이렇게 결합을 해도 여전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알겠죠? 6개의 전자를 획득하는 거니까 최외곽 전자 7개가 6개가 됐으니 1 플러스가 되겠죠. 됐죠? 예? 됐습니까? 이제 됐죠? 자,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래요? 됐죠? 자, 이때 이 중간체에서 나타나는 독특하다기보다는 중요한 특징이 있죠. 얘는 전체적으로 뭘 만족하죠? 옥텟을 다 만족한다는 거 알겠어요? 자, 이탄소 결합선 몇 개 나가 있어요? 4개. 어쨌건 4개 나가 있죠. 이탄소 결합선 몇 개 나가 있어요? 4개죠. 얘 주변에도 전자 몇 개 있어요? 8개 있죠. 중간체인데도 옥텟을 잘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식의 삼각골이라고 하는 게 흔하진 않아요. 흔하지 않는데 굳이 이렇게 삼각골이를 가정하는 이유가 이 중간체가 기가 막히게도 옥텟을 만족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미케니즘에서 삼각골이 양이온을 가정하는 겁니다. 뭐만 알겠죠? 그러면 네. 입체장애보다 옥텟이 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이 경우는 그게 사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합니다. 네, 또. 그림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삼각골이 예, 뭐냐면 요게 오각고리를 이루고 있고요. 오각고리 평면 이제 오각고리를 이루고 있는 평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위쪽으로 삼각형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야. 아 그 말이야. 네. 이해하실 때? 네. 그런 느낌이 나긴 그렸는데. 그림이 좀 별론가? 그런가? 그럴 수 있죠. 이거는 왜 이거는 어디 뭐 인도네시아 갔다 왔어요? 근데 왜 유주하고 똑같은 걸 가지고 있어요? 이거 많은 사람이 똑같은 걸 가지고 이제 어디서 산 건데요? 경주 황리단길에서 이거 팔아요? 네. 오. 이거 김지한도 있어. 아, 진짜로요? 기념도 있어. 나 그때 가서 그거 뭐냐면 기념으로 샀구나. 네. 귀여운데 잘 만들었다. 근데 이거 15,000원이에요. 진짜로요? 원숭이 하나에 10,000원이고. 진짜로요? 하나에 5,000원. 이게요? 아이고 그래 싸진 않구나. 이게 오랑이 무슨 말이에요? 오랑이 무슨 말이에요? 인도네시아어로 오랑.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 우탄. 숲속의. 숲속의. 그래서 오랑우탄의 뜻이 뭐냐면 숲속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근데 인도네시아어는 단어의 복수형을 어떻게 표현하게 해요? 자, 미국은 복수형을 어떻게 표현해요? S 쓰고요. 한국어는 들 이렇게 쓰잖아요. 인도네시아어는 명사의 복수형을 어떻게 쓰게 해요? C. 그 명사를 2번 얘기해요. 오랑우탄. 오랑우탄. 예. 그리고 그게 아니라 그 피플을 인도네시아어로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피플. 오랑오랑 이렇게 얘기하면 오랑오랑. 예. 하면은 그게 피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그런 묘한 특징이 있죠. 인도네시아가 되게 좋은 나라입니다. 뭐냐면 그 이슬람 믿는 국가여서 되게 그 범죄율도 낮고 되게 치안도 좋고 뭐 하여튼 그리고 사랑스러운 오랑우탄도 있고 하여튼 그렇다. 네. 근데 이 오랑우탄이 맹수입니다. 맹수. 네, 맹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1대1로 붙어서는 못 이겨요. 네, 못 이겨요. 근데 이제 행동이 좀 느린 것 같아서 사람들이 경계하지 않는데 오랑우탄도 맹수입니다. 잘못하면 큰 사고 날 수 있어요. 뭐 여하튼 그렇다. 갑자기 귀여운데요? 그래. 이분이 유주 닮은 것 같기도. 좀 보여드려. 그런가요?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됐죠. 다 적었죠. 그 다음. 자, 여기서 이 브로마이드가 말이에요. 봐봐요. 이 브로마이드가 이중결합을 중심으로 여러분 잘 봐. 이중결합을 이루는 탄소는 예를 들어서 그냥 슈쇼
만 있다고 하더라도 기하학적으로 어떤 특징을 갖습니까? 평면. 이중결합을 이루는 애들은 수소만 있다고 하더라도 이 6개의 원자가 한 평면에 다 배치가 되죠. 네. 맞아요? 그러면 여기는 이 이중결합에 대해서도 뭐를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이런 식의 평면 구조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요. 뭔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항상 기하학적으로 평면이 있다면 평면 기준 상대적인 위와 아래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브로마이드가 이 평면에 대해서 위로 접근할 수도 있다는 얘기는 반대말로 아래쪽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때 브로마이드가 아래쪽에서 접근한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때 요래 다시 요래 전자가 배치된 브로모늄 양이온이 아래쪽에서 접근을 한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 평면에 대해 얘가 위로 접근할 확률, 아래로 접근할 확률은 사실은 확률이 같겠습니까? 똑같겠습니까? 똑같아요. 똑같겠죠. 50% 50%로 똑같을 겁니다.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전자가 충분한 쪽에서 부족한 쪽으로 이동을 할 거고 탄소 양이온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브로마이드의 전자쌍이 다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선 어떤 일이 만들어질 거냐면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짜잔, 이런 구조가 탄생하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란색 전자는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전자는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브로마이드의 형식 전하는 동일하게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최종 생성물이 뭐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거울상 이성물체가 나타난다고 했죠. 거울상 이성물체가 나타나는 이유가 중간체 단계에서 거울상 이성물체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중간체 단계에서 거울상 이성물체가 나타나서 사실은 최종 생성물도 거울상 이성물체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때 이 BR2를 사용하게 되면 독특하게도 브로모늄 양이온이 유도가 되지만 동시에 누구도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의 브로마이드 음이온도 같이 나타난다고 했죠? 맞아요? 그래서 BR2끼리 충돌을 해서 브로모늄 양이온도 되고 뭐 또 한 번 더 해리를 해서 브로마이드 음이온도 만들어지고 라고 했었어요. 기억나죠? 이때 브로모늄 양이온은 자 원래 브로마이드는 전기임 송도가 큰 편이에요? 전기임 송도가 작은 편이에요? 원래 브로마이드는 하이드로젠이라 전기임 송도가 큰 편이거든요. 그런데 플러스야. 그럼 얘는 가만히 있겠어요? 주변으로부터 전자를 끌어들이겠어요? 주변으로부터 전자를 끌어들이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이 탄소 몇 차 탄소예요? 2차. 이 탄소는 2차 탄소죠? 왜냐하면 주변에 또 다른 탄소가 한 개, 두 개가 있으니까. 그 다음 이 탄소는 몇 차 탄소예요? 3차 탄소죠. 그러면 이때 이 경우는 차수가 클수록 더 많은 전자 밀도를 브로마이드에게 제공한다 라고 그냥 인정합시다. 구체적인 설명이 있는데 그냥 그렇게 인정합시다. 실험 결과에 맞추기 위한 설명. 브로마이드가 전자가 부족하니까 전자를 충분히 제공을 해서 이 3차 자리가 델타 플러스가 조금 더 크게 발전합니다. 이 자리가 델타 플러스가 좀 더 크게 발전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전자는 어디서 이동하죠? 충분한 쪽에서 부족한 쪽으로 이동하죠. 충분한 쪽에서 부족한 쪽으로 이동하죠. 그래서 어떻게 돼? 얘가 1위 전자를 제공합니다. 혹은 1위 전자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탄소는 뭘 만족해야 돼요? 탄소는 옥텟을 만족해야 되죠? 그래서 이 빨간 탄소가 가지고 있는 파란 전자를 다시 브로마이드한테 던집니다.
다시 브로마이드한테 던집니다. 알겠죠? 그러면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얘는 요렇게, 얘는 이게 최종적인 결과가 됩니다. 앞서 빨갛게 표시한 탄소가 이 자리고요. 여기 보시면은 브로마이드가 가져간 파란 전자가 이겁니다. 그리고 브로마이드가 새롭게 제공한 전자는 이게 되겠죠. 그래서 전자 색깔을 보시면 전자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평면 구조에 대해서 이 평면을 중심으로 이 브로마이드는 위로 향해 있죠. 그리고 이 브로마이드는 아래로 향해 있죠. 그래서 위아래로 들어가 있는 걸 위아래라고 그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위아래로 들어가 있는 걸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5대5로 만들어진다. 알겠죠? 미케니즘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 기억하시고, 근데 모르겠어요. 요거는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유기화학에서 가장 유명한 미케니즘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 과거 기출을 보면 하나 정도는 미케니즘을 그려봐라 뭐 그런 문제들을 내시긴 해요. 그래서 요거는 기억해 둘 만한 미케니즘이긴 합니다만, 미케니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반응 계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중결합에 Br2 반응시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다가 안티 관계로 Br2가 비시널 다이브로마이드로 들어간다. 꾹꾹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됐죠? 완전 중요하다. 이 얘기 설명드렸습니다. 자, 됐죠? 오케이. 자, 필기 마무리하세요. 자, 필기 마무리하세요. 잘 썼어요? 썼죠? 자, 그 다음 간다. 자, 여기 줄게요. 준다. 으쌰. 그 다음 또 여러분 학습지에 나오는 거. 구. 자, 9는 뭐 해볼 거냐면, 이걸 해보려고 해요. 자, 알킬 할라이드로 알코올 만들기. 이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어떤 말이 있냐면, 여러분 알킬 할라이드의 뜻이 뭐예요? 알킬 할라이드. 에? 알킬 할라이드 뜻이 뭐예요? 알킬 할라이드. 단일 결합. 알킬은 탄소사슬을 알킬이라고 합니다. 관용적으로. 그 다음 할라이드는 뭘 얘기해? 할라이드는 보통 전체 기호를 X로 쓰는데 누구를 얘기하냐면 염소, 브로마이드, 아이오다이드를 뜻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17쪽 원소를 할라이드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줬더니 누가 이제 묻던데 그러면 이거는 알킬 할라이드가 아닙니까? 라고 물었더니 얘도 알킬 할라이드입니다. 얘도 알킬 할라이드인데 유기화학에선 얘를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요 결합력이 very strong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탄소하고 플로라이드가 결합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반응이 일어나질 않아요. 뭐 불가능한 건 아닌데 아주 너무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탄소 플로라이드를 다른 걸로 바꾸는 반응은 거의 없어요. 유기화학에서 거의 연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로젠이라고 하면 탄소 플로라이드도 형식적으로는 포함이 됩니다만 유기화학적으로의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할로젠이라고 하면 요 세 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알킬 할라이드는 탄소와 요런 할로젠들이 짜잔 이렇게 결합해 있는 걸 알킬 할라이드라고 해요. 알겠죠? 보고 있죠? 유주야 보고 있죠? 유주야 왜 이렇게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여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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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자, 그리고 알코올은 뭡니까? 알코올은 뭐예요? 알코올은 탄소에 뭐가 결합한 거예요? OH가 결합된 거. 미안해. 여러분 학교 수업 이게 아니고 이거네요. 미안해요. 요거 미안, 쏘리. 이중결합. 요거예요. 알킬 할라이드를 알코올로 만드는 테크닉도 있어요. 테크닉도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해보도록 하고. 자, 이중결합. 여기 교재인 이중결합. 요거부터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뭐냐? 첫 번째 많은 게요. 자, 어떻게 될 거냐? 있는데 뭘 해볼 거나? 뭘 해볼까? 기하 구조를 뭐로 잡을까? 뭐로 잡을까? 그래, 이렇게 해보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짜잔, 요거에 뭐를 활용하냐면 이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이걸 많이 씁니다. 보이시죠? 이걸 활용하면 그 다음 뭐냐? 짜잔,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부산물로다가 ACL과 짜잔, 이게 동시에 만들어졌다. BR. 자, 메커니즘 설명드리겠지만 이것 역시 뭐가 중요하다? 이것 역시 그 뭐냐면은 반응 개요가 중요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 NaOET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거기 있는 요 NA가 나중에 이게 되고요. 사실은 뭐 1 플러스 양이온입니다. 그 다음 알킬 할라이드에 붙어 있는 요 브로마이드 있죠? 얘가 1 마이너스 음이온입니다. 자, 그리고 수소가 요런 자리에 기존 붙어 있죠. 붙어 있다고 쳤을 때 여기에 있는 요 빨간 수소, 이게 이리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산소는 누구냐? 여기 있던 이 녀석입니다. 그래서 색깔로 내가 서클링을 쳐뒀죠. 그러면 어떤 원자가 어떤 원자랑 결합하는지를 꼭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반응 그 예시가 달라져도 이 반응 계율을 고려해서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NaOET라고 하는 녀석의 산소가 이 수소랑 결합하구나. 그 다음 브로마이드와 NA가 반응해서 NaBr 염이 만들어집니다. 요건 지금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온 결합 염입니다. 이온 결합 염. 되시죠? 아시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첫 번째 일,
여기 어떤 표현이 하나가 있냐면요. HOET란 말이 있는데 이거 뭐예요? HOET. HOET. PT가 뭐예요? 얘 누구냐면요. 얘는 에테이놀입니다. 에테이놀. 에테이놀은 여기서 뭐로 활용이 되냐면 용매로 활용이 된 겁니다. 자, 에테이놀의 기본 구조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에테이놀의 루이스 구조죠. 보이세요? 보이세요? 이때 이런 부분을 부르는 이름이 뭐예요? 탄소 2개에 수소 5개를 부르는 이름이 뭐예요? 탄소 2개에 수소 5개를 부르는 이름이 뭐예요? 바로 에틸 그룹이라고 하죠. 그걸 줄여서 ET라고 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HOET라고 쓰면 자, E는 대문자고 T는 꼭 소문자로 써야 돼요.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럴 때 이 녀석이 바로 에테이놀을 축약해서 쓰는 표현이다. 보이십니까? 보이죠? 보이죠?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때 여기서 알아두실 거 기본적으로 산소 마이너스 질소 마이너스는 뭐라고 생각하는 게 좋냐면 강염기입니다. 스트롱 베이스로요. 스트롱 베이스 알겠죠? 물론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라고 썼기 때문에 때로는 염기가 아니게 반응할 때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조금 드물고 산소가 마이너스고 질소가 마이너스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는 강염기다라고 생각하면 편리합니다. 자, 여기에 산소 질소의 공통적 특징이 있죠. 뭐예요? 산소 질소의 공통적 특징. 바로 둘 다 전기 음성도가 크죠. 그래서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의 음이온들은 보통 강염기로 많이 작동을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게 뭔 말이냐? 여기 잘 보시면 이게 에탄올의 루이스 구조죠. 보이세요? 에탄올 루이스 구조? 그럼 에탄올 루이스 구조에서 산소는 비공호 전자가 몇 쌍이 있어요? 산소는 비공호 전자가 2쌍이 있잖아. 그지? 여기에 산소하고 수소 사이에 이렇게 결합 전자가 있죠? 보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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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놈을 여기서 어떻게 다시 쓸 수 있냐면 샨쇼에 에틸 그룹이 붙은 채로 비공호 전자쌍이 있는데 수소하고의 결합 전자쌍이 더 이상 결합 전자쌍이 아니라 비공유 전자쌍으로 남는 경우가 있어요. 수소가 떨어져서. 그러면 이 산소 형식자는 얼마예요? 이 산소 형식자는 얼마예요? 이 산소 형식자 하나가 1-라는 거 알겠어요? 왜냐면 주변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니까 1-면 주변에 누가 있으면 정기적으로 중화가 돼요? Na 플러스가 있으면 전기적으로 중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걸 축약해서 쓴 게 바로 요거예요. Na 플러스 산소 마이너스. 알겠죠? 그래서 표기할 때 어떻게 쓴 거냐면 NaOET라고 축약해 쓴 거고, 당연히 이 에틸 그룹이 어디를 뜻하는 말이에요? 여기를 뜻하는 말이라고. 알겠죠? 그래서 얘 이름은 뭐라고 부르느냐? 소디움 에톡사이드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OET 부분을 에톡사이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 이름은 소디움 에톡사이드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안에 산소가 1-가 되기 때문에 얘는 뭐로 작동을 한다? 강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무슨 말 알겠죠? 이거 말고도 유기화학에서 활용하는 강염기가 뎁다 많은데 그 중에 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애들도 있습니다. 질소, 슈쇼에 비공유 전자가 두 쌍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보이세요? 그러면 이 질소의 형식 전화는 얼마예요? 이 질소 형식 전화가 1-죠? 아시겠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때 얘를 전기적으로 중화시키기 위해서 소디움 1+가 옆에 이온 결합의 형태로 있을 수 있는데 이 또한 유기화학에서 엄청나게 많이 활용하는 강염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때 얘 같은 경우는 표기할 때 NaNH2라고 표기합니다. 이때 NA의 이온가는 1+, 질소의 형식 전화는 1-.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강염기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요거하고 이것도 있지요. 보이세요? 이거하고 이것도 있지요. 네. 맞습니까? 얘를 뭐라고 불러요? NaOH라고 하죠? NaOH. 이 또한 산소 음이온이기 때문에 강염기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산소에 탄소가 붙은 거지만 산소에 수소가 붙어 있죠. 뭐 어쨌건 산소가 마이너스라서 강염기로 작용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기화학 반응에서 이렇게 이제 화살표 위에 산소와 질소가 마이너스로 들어가 있으면 거의 대부분 이 산소가 질소가 강염기로 활용되는 거예요. 대략 한 3-4%의 반응에서 이 산소 음이온, 질소 음이온이 강염기가 아니라 다르게 작동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봤을 때 그건 이번에 안 나올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 산소 마이너스, 질소 마이너스는 강염기다. 뭔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논리를 컥컥 여기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메커니즘이 나타나느냐? 잘 적고 있어요? 적고 있죠? 적고 있죠? 적고 있어요? 네. 보자. 됐어, 됐어. 좋아, 좋아. 적고 있죠? 적고 있죠? 왜 저거 안 적어 빨리? 쓰고 있어요? 쓰고 있어요? 네. 재훈 쓰고 있어요? 네. 좋아요, 좋아요. 좋아. 그다음에 우진 좋아요. 우진 다 아는 거죠? 그래? 우진 공부 열심히 했잖아요. 저 처음 봐요. 처음 보는 거라고요? 그래? 알았어. 준탕아 뜨고 있어요? 응? 준탕이? 그래. 자, 자 됐죠, 됐죠. 자, 그다음 어떡하냐 이렇게 됩니다. 저기 썼어요? 저. 그다음 지운다. 다 썼어요. 됐죠. 자, 그다음 지웁니다. 지울게요. 지원아. 힘내주세요. 알겠죠? 주위에 기절하고 그래요. 피곤하다고요? 자, 보자. 자, 지울게요. 후이샤. 질문 좀 시켜주세요. 너무 잠이 와가지고. 진짜로요? 말할 수 있- 그래요. 왜 잠이 오지? 자, 힘내주세요. 진짜. 힘내주세요. 공기가 잘 안 통해서 그런가? 어이치. 어이치. 이게 덥지? 에어컨 틀까요? 지금 온도는 괜찮아요? 온도 괜찮아요? 그래. 준우 졸려요? 준우는 안 졸려. 준우 세상에 궁금한 거 없어요? 세상에 궁금한 거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된 거요? 미국에겐 좆된 거지만 우리에겐 기회죠. 우리는 왜 기회죠? 에? 지수가 트럼프 대통령이 됐다고 이제 자살할 거라는데요. 진짜로요? 그러니까 저기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해리가 한국이 예, 트럼프가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무슨 당이에요? 공화당이죠. 네. 공화당 대통령이 되면 기본적으로 미국엔 별로예요. 근데 우리나라엔 좋아요. 오바마 같은 사람이 민주당 대통령이죠.
그 보통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 그 뭐냐면 좋아해요, 싫어해요? 보통 다들 좋아하잖아요. 근데 하나 모르는 게 있는데 오바마 같은 놈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는 좆되는 거예요. 예, 이런 얘기 생각 한 번도 안 들어봤죠? 한 번도 안 들어봤죠. 그러니까 그래서 과학자들이 뭘 알아야 된다고요? 정치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오바마 칭찬하고 그러면 안 돼요.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트럼프는 개망나니는 맞지만 한국에게는 아주 유리한 포지션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다만 현 행정부는 그걸 활용하지 못해요. 멍청이세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언제 바뀌죠? 지금 행정부는 바뀌기가 되게 어려운 상태예요. 되게 어려워요. 예, 분위기는 매우 이제 현 행정부가 바뀔 수 있는 분위기인데 현 행정부가 유일하게 잘하는 게 법을 조작하는 걸 되게 잘하거든요. 법을 조작하는 걸 되게 잘해서 현 행정부를 바꾸기 어렵게 법적으로 조치를 많이 취해놨어요. 그래서 사실은 현 행정부를 바꾸려고 하는 분위기는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현 행정부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기술이 그런 법 기술밖에 없기 때문에 그 법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현 행정부가 바뀌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분위기는 바꾸는 게 맞는데, 근데 원래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한테 기회거든요. 근데 현 행정부가 그걸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없어요. 현 행정부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사실 현재 트럼프가 된 건 현 행정부 입장에선 재앙이에요. 미국은 안 좋은데 대한민국엔 재앙이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는 우리에게 있어 도안이면 뭐예요? 잘 활용하면 진짜 좋은 건데 활용하지 못하면 좆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대통령 활용을 잘할 자신 있으시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근데 나는 정치하고 결이 안 맞는 사람이에요. 나는 학자라서 분석하는 사람이지, 예, 남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정치인은 남의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나는 남의 얘기 들을 때 힘들어요. 힘들어하기 때문에 나는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학자일 뿐인 거지.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정치를 하면 안 돼요. 뭐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하여튼 그 트럼프가 됐는데 이제 우리 행정부 바뀌면 정말 기회인데 뭐 어쩔 수가 없죠. 네. 대신 트럼프가 됐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나겠죠. 네, 금방 끝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제 하루 이틀 끝납니다. 하루 이틀이요? 예, 뭐 가능한 거 아니에요, 미국이니까? 예, 뭐 거의 끝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곧 끝납니다. 예? 평화 협정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좆되면서 끝나는 거죠. 미국이 이제 전쟁 싫어하잖아요, 트럼프. 예, 그렇죠. 그리고 아마 젤렌스키는 지도세도 모르게 변사체로 발견될 겁니다. 중동 전쟁은 어떻게 해요? 중동 전쟁이요? 그것도 스탑하게 될 겁니다. 중동 전쟁은 아마 그쪽 그 팔레스타인 그쪽이 아마 더 처참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은 못 막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중동 전쟁은 더 심하게 팔레스타인이 피해를 볼 수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냥 젤렌스키가 살해되는 걸로 끝날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젤렌스키는 뭐 지도세도 모르게 제거될 겁니다. 네, 그걸 모두가 원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젤렌스키는 그 어느 날 변사체로 뜰 겁니다. 네. 갑자기 막 얘기를 툭툭 던지니까 되게 이상하죠. 근데 전체를 이해하면 이렇게 됩니다. 전체를 이해하면. 근데 이런 전체에 대한 얘기를 안 해줘서 이게 해주는데 얘기 한번 시작하면 이게 한도 끝도 없어가지고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결과는 그렇다. 네,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건 좋습니다. 우리 현재 상황에서는 재앙이 된 거예요. 현재 상황에서는. 근데 잘 활용하면 너무 좋은데 근데 만약에 헤리스가 되죠? 해리스가 되면은 그냥 나쁜 상태가 지속되는 겁니다. 재앙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해리스가 민주당이 집권하면 우리나라는 그냥 민주당이 집권하면 우리나라는 꾸준히 그냥 안 좋아집니다. 꾸준히 안 좋아지는데 꾸준히 안 좋아질 뿐인데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존나 좋거나 폭망하거나 둘 중 하나인데 지금 폭망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저희 뭘 할 수 있죠 이제? 예? 저희 뭘 할 수 있죠? 여러분은 열심히 공부하는 수밖에 없죠. 열심히 공부해서 두 번 다시 이런 행정부가 나타나지 않기를 뭐냐면 공부를 해서 깨우치셔야 됩니다. 나는 사실 여러분만 할 때 지금 행정부 편이었어요. 정말이에요. 예, 난 여러분만 할 때 빨간당 편이었어요. 왠 줄 아세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1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만 할 때 어땠었냐면요. 왜 지하철 노동자들 파업하잖아요.
막 공장 노동자들 파업하잖아요. 그럼 난 여러분만 할 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북한이 사주에서 빨갱이들 말 듣고 간첩이 침투해서 파업하는 거다. 나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이에요. 정말이에요. 난 진짜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 여러분만 할 때. 근데 이 화학을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정치적 견지를 갖게 된 건 화학 때문이에요. 그래서 화학을 막 공부하다 보니까 아닌데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해서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뭐 여하튼 그렇다. 여러분도 그래서 화학과 자연과학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래요. anyway. 자, 그래서 하여튼 우리 트럼프 군 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트럼프. 원래 트럼프는 되게 그거예요. 트럼프는 굉장히 직관적인 사람이에요. 직관적인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돈 많이 갖고 있고 예쁜 여자 많이 만나고 그렇게 인생을 즐기는 게 목표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트럼프를 정치의 길로 이끈 사람이 누구예요? 그런 트럼프를 정치의 길로 이끈 사람. 이거 사람들 모르더라고. 누가 트럼프를 정치하게 만들었느냐? 저는 이준석. 바로 오바마예요. 오바마예요. 여러분 대통령들이 유명한 경제인들이랑 만나는 거 알아요? 예를 들면 대통령들이 재벌들이랑 만나는 거 알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통령도 뭐 삼성 회장이나 LG 회장이랑 만난다고요. 왜냐하면 그런 재벌들이 정치에 끼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놀러 간 거 아니에요? 뭐 그래서 이제 오바마가 대통령이었을 때 이제 미국의 유명한 경제인들을 불러다가 막 기자회견을 하고 그랬어요. 이렇게 막 만찬을 하고 했어요. 그때 오바마가 놀라웠게도 트럼프를 딱 찍어가지고 존나게 놀렸어요. 이런 개차반 세상 좆도 모르는 이 양아치 새끼 하고 약간 과장해서 얘기하면 요런 정도로 오바마가 아주 점잖게 트럼프를 놀렸어요. 그래서 트럼프 정치에 1도 관심 없었던 트럼프가 그때 일을 간 거예요. 저 새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트럼프가 정치에 들어서게 된 겁니다. 트럼프는 개 양아치긴 하지만 어마어마한 승부사입니다. 그리고 머리가 미친 듯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오바마가 뭣도 모르고 건든 거예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뒀으면 그냥 개 양아치로 평생 돈이나 펑펑 쓰면서 많은 여자 끼고 놀다가 그냥 살았을 사람인데 그럴 사람을 오바마가 정치 무대로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승자는 오바마예요, 트럼프예요? 결과적으로 승자는 트럼프죠. 트럼프죠. 요즘 누가 오바마 기억해요? 트럼프가 돈이 얼마나 많나요? 얼마나 많냐면요. 그냥 순 자산만 30조 정도 가지고 있어요. 네, 순 자산만 그냥 개인 재산으로 30조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30조에 가지를 치고 이제 계열사까지 치면 뭐 그 총 자산은 얼마인지 모르죠. 네, 뭐 여하튼 그렇습니다. 네, 트럼프 찾아가서 네. 엄청 다 찾아주면서 네. 엄청 힘들다고. 그냥 존나게 쳐맞을 걸요 아마. 존나게 쳐맞을 걸요. 그래. 네, 뭐 그러지 마세요, 그렇죠? 그러지 마세요. 네. 트럼프 치면 어떡해요? 예? 트럼프한테 치면 어떡해요? 트럼프한테 침해 오면요? 네, 그럼 얘기가 뭐 많은 거예요. 아니면 뭐 그럼 또 다른 대체할 인물이 생기겠죠. 이 세상엔 모든 대체할 인물이 언제든 있습니다.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자, 그다음 요 미케니즘 갑니다. 예. 아유 트럼프 얘기 해주면 정말 재밌는데 트럼프 얘기 진짜 재밌습니다. 예.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지, 왜 정치를 하게 됐으며 이 정말 공화당을 어떻게 장악해 나갔는지, 그게 우리나라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거 정말 재밌는데 3시간짜리라서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미케니즘. 자, 이제 눈 깨세요. 잤으니까. 자, 유주야. 유주. 자, 일어나세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브로마이드 있죠? 브로마이드가 지금 이압 업. 그러면 여기에 수소가 다운에 있다는 얘기죠. 맞나요? 그러면 여기에 마찬가지로 원래 여기에 수소가 2개가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수소 2개를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맞습니까? 보이시죠? 그러면 이때 어떤 미케니즘이 벌어지냐면, 자, 여기 보시면은 NaOET의 성격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 성격이 뭐라 그랬어요? 강염기라고 했죠? 네.
강염기라고 했죠? 자, 그러면 저 강염기에 자, 여기에 O, ET, 요렇게 보이시죠? 보이시죠? 자,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강염기가 접근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자, 염기의 특징은 뭐냐면 수소에게 전자쌍을 제공하는 것이 유기화학적 견지의 염기인 거예요. 그러면 아까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수소 있죠? 그게 지금 요 수소입니다. 그 수소한테 요 강염기가 이압하고 전자를 줍니다. 자, 그러면 수소는 전자를 받을 수는 있지만 항상 뭘 또 만족해야 돼요? 옥텟을 만족해야 되죠.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탄소하고 수소 결합 전자, 요거 탄소하고 수소 결합 전자. 선생님. 네. H에서 와요. H에게 아니에요. 아, H에게 주죠. 그러면 이 H에서 요 노란색 전자가 어딘가로 배출이 돼야 됩니다. 왜? 이 수소가 뭘 만족해야 되니까? 옥텟을 만족해야 되니까. 그래서 강염기라 속성상 수소한테 전자를 주는데 그 수소는 전자를 받은 다음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기존 전자를 내어놓아야 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당근 거래를 해도 내가 물건을 내어놓는 게 중요해요? 이 물건을 가져갈 사람이 있는 게 중요해요? 물건을 가져갈 사람이 있는 게 중요하죠. 그럼 수소 입장에서는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전자를 내어놓지만 누군가 가져갈 사람이 있어야 내놓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러면 누가 가져가느냐? 그래서 수소가 주변을 뚫레뚫레 봤더니 아이쿠야, 요 탄소, 이 탄소가 지금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봤더니 얘가 델타 플러스야. 왜 델타 플러스예요? 왜 델타 플러스예요? DR이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얘 브로마이드가 전기임 성도가 크니까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소는 전자를 내어놓아야 하는데 하필 주변에 전자가 부족한 탄소가 있어요. 그러면 궁합이 딱딱 맞겠죠? 그러면 이 노란 전자가 누구한테 전자 제공을 하겠어요? 이 빨간 탄소한테 전자를 뿅 하고 던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지만 탄소도 동시에 뭘 만족해야 돼요? 탄소도 동시에 옥텟을 만족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브로마이드가 기존 전자쌍이 세 쌍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이 파란색 전자가 어떻게 브로마이드 전자 쪽으로 이동을 하면 이 빨간 탄소가 다시 옥텟을 만족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때 지금 이 전자 있죠. 산소가 수소한테 전자를 주고 수소가 델타 플러스 탄소한테 전자를 주고 델타 플러스 탄소에 브로마이드가 전자가 떨어져 나가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이 원 스텝으로 진행됩니다. 한 번에요. 한 번에 전자가 짜라락 이동합니다. 누가 먼저다 그런 거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누가 먼저다 그런 거 없어요. 마치 뭐 같은 거냐면 왜 그거 이렇게 공들 막 이렇게 추에 있고 추 이렇게 달려 있고 공 땅 때리면 통 튕겨 나가죠. 그러면 여러분 때리는 게 먼저예요? 튕겨 나가는 게 먼저예요? 그냥 동시죠. 동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가 먼저다 나중이다가 아니고 치자마자 바로 뽕 떨어져 나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탄소에 기존 수소들은 달려 있고요. 자, 지금 이 수소는 요 수소입니다. 여기에 뽀롱 하고 이중결합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때 노란색 전자가 이리 와서 이중결합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 이 자리에서는 산소하고 수소가 새롭게 결합을 하면서 산소하고 수소가 새로운 결합이 만들어지면서 만들어진 얘 이름 뭐예요? 요거 뭐예요? 요 이름 뭐예요? 얘는 뭐라고 그랬어요? 에테이놀이라고 했죠? 그게 지금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알겠죠?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 여기서 뭐가 떨어져 나갔어요? 브로마이드 마이너스가 떨어져 나갔죠? 브로마이드 마이너스 떨어져 나갔죠? 그리고 여기에 원래 구경꾼 양이온 누가 있어요?
자, 구경꾼으로 Na 플러스가 지금 있잖아요. 자, 구경꾼은 아무 때나 돌아다니죠. 아무 때나 그냥 유의자적 돌아다닐 거 아니야. 그 구경꾼이 이리 오겠죠. 그러면 얘는 양이온이고 얘는 음이온이니까 정전기적 인력으로 엮여서 0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쓴 거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무엇으로부터? 알킬 할라이드로부터 이중결합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알킬 할라이드로 이중결합을 만들 때는 명심하세요. 뭐를 활용한다? 강염기. 이게 완전 공식이니까 꼭 기억해요. 이번 시험에 꼭 나옵니다. 그래서 알킬 할라이드를 이중결합으로 만들 때는 강염기를 활용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고, 그 강염기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여기 또 요거 명심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사실 기하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하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자, 결국 두 수소 중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수소가 떨어져 나가죠. 제거가 되죠. 그 다음 브로마이드도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R자로 보면 여기서 누구하고 누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수소하고 브로마이드가 떨어져 나간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과정을 무슨 과정이라고 하냐면 제거 과정이라고 하거든요. 제거 과정. 제거 과정은 뭐냐면 기질의 몇몇 원자가 떨어져 나가고 다중결합이 만들어지는 반응을, 그걸 제거라고 해요. 알겠죠? 영어 표현으로는 elimination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제거 이렇게 번역해요. 알겠죠? 뭐 영어로는 elimination, 영어 단어는 뭐 기억 안 나면 그냥 제거. 알겠죠? 그러면 저 말대로 되나 보자 이런 말이죠. 자, 원래 기질이 있죠? 어떤 원자와 어떤 원자가 떨어져 나갔어요. 수소와 브로마이드가 떨어져 나갔죠.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졌어요? 이중결합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살에 들렸어. 그래서 이중결합이 만들어지는 전형적인 제거 과정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이 제거 과정에서 기하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학교 선생님 프린트에는 자세히 나와 있진 않기 때문에 나도 그냥 언급만 할게요. 그죠? 언급만 할게요. 너무너무 중요해서 말을 하지 않을 수는 없네요. 그래서 어떤 게 중요하냐면 제거가 되는 수소와 브로마이드 있죠? 요 두 개가 반드시 안티 관계예요. 위아래? 네, 위아래여야 해요. 제거되는 수소와 떨어져 나가는 할로젠이 반드시 위아래 관계여야 해요. 지금은 뭐 브로마이드를 위로 그려놨는데 만약에 브로마이드가 아래쪽에 그려져 있었다. 그러면 어떤 수소가 제거가 돼야 되겠어요? 위에 있는 수소가 제거가 돼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거되는 수소와 떨어져 나가는 브로마이드는 항상 업다운 관계여야 해요. 알겠죠? 이게 다운이니까 업이고 이게 업이면 이게 다운이어야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기하학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학교 선생님 프린트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요렇게만 얘기할게요. 왜 이래야 되고 이것이 반응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알겠죠? 쌤. 네. 그러면 저희 BR부터 저기 BR 있는 쪽에 있는데 H 쪽으로 OET가 갈 수 없는 거예요. 다시요. 뭐라고요? 아, 얘가 이거요? 아, 그러니까 얘가 이거요? 거기로 할 수 있죠. 하고 나면 그 다음 할 게 없어요. 아 근데 저기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에 산소 마이너스가 가면 어떻게 되냐는 얘기죠. 그러면 떨어져 나가면 여기에 비공호 전자쌍이 남고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 다음 뭐?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 네. 그러니까 할 게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유기 미케니즘은 왜 이렇게 개발된 거냐면 그렇게 되니까 개발된 거예요. 그러면 의심스러우면 해보면 돼요. 다른 걸 해보면 그 다음 될 게 없어요. 그래서 안 그리는 거예요. 그 안티 방향이 아닌 H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1이 들어가도 사실 어떤 경우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시험에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염기는 무조건 안티 방향의 수소를 제거하게 되어 있는데
양자역학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그냥 인정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이유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냥 인정하도록 합시다. 오케이. 그냥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